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협조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따져보기 위해서 정말 한 것도 있고 1차를 해봤더니 이건 뭐 그냥 나중에 보완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기 때문에 2차가 필요 없어서 안 한 것도 있고 어차피 요식행위라서 공청회 신청을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국토부 추진단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냥 원활하게 진행돼서 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얘기지 저희가 절대 협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공청회 부분에 관해서 각 지역별로 일단은 그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왕숙 지구의 이종희 위원장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담회 들어가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회의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불필요한 사람들은 여기 우리 간담회 자리에 있지 말고 나가주시죠. 여기 뭐 법무법인이라든지 불필요한 사람들 들어와 있나요? 우리 지금 법무법인하고 접촉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여기 뭐하러 들어와 있어요? 간보러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각 시군에서도 오셨는데 맨날 오셨는데 와갖고 보고 가서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불필요하니까 여기 더운데 옆에서 그 회의 장소 열기만 올리지 말고 나가주세요. 각 법무법인에서 오신 분들도 나가시고. 잠깐만요. 그거는 우리가 위원장들이 논의해서 얘기했고요. 우리는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받고 필요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이 모든 것들 옆에 서포트 해주기 때문에 같이 온 거예요. 그거는 위원장들을 의논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야죠. 일방적으로 나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구청 관계자나 이런 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회자님 정리해주세요. 지금 그 와서 보고 가면서 이지구 위원장님이 아무것도 변한 게 얘기하시는 없어요. 부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부분에 제가 볼 있어서 때는 불필요하고 우리가 하는 내용을 바깥으로 국토부에서 빼돌리는 것보다도 중간에서 새나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제안을 한 거니까 그 안에 대해서 안 맞는다면 안 해도 좋고 맞는다면 내보내주세요. 그럼 박강서 위원장님께서 내보내요. 구청 무슨 거예요? 공영개발사. 그러면 나가세요. 지금 이제 이야기하신 공영개발사는 나가죠. 또딴 분들 아니 지금 하남시 어느 때인데 공영개발이 와서 앉아있고 하남시 무슨 거예요? 무시개발 거 관련되죠? 그러면 나가시죠. 나가시죠. 잠시만요. 아니 들어와서도 아무 게 변한 게 없어요. 반영을 안 해주잖아요. 남양주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뒤에 계신 분들 같이 해야 되고.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법무법인 내가 데리고 왔는데 여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부적인 거니까 내부적으로 내가 필요에 의해서 법무법인을 데려왔다고요. 일방적으로 여기 회의 시간이고 회의 장소에서 말도 없이 이렇게 회의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은 아니 법무법인 얘기하잖아요 지금. 공무원들과 잠깐만 앉아주세요. 일방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앉아 있을 일이 아니야 이게. 정리해드릴게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의하지 말라는 거니까. 우선 니네가 왜 법무법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해야지. 지금 여기 국토부가 와 있는 자리에서 니네 나가라 그러면 저걸 나갈게. 그럼 되지 뭘 그랬어요.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법무법인이 왜 필요해요? 자료를 준비하고 도움을 받아서 자료를 준비하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데리고 온 사람 입장 생각 따르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됩니까 이게?
잠깐만요. 이 입장 지금 여기 계양이고 제가 또 하고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나는. 저는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라고. 박 위원장님 잠깐만 여기 계양이니까 제가 또뭐 얘기 있으니까 일단 늦게 오셔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법무법인은 필요에 의한 거라고 어느 정도 하시는 거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공직자들은 와서 정보나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정보로 대해서 제가 조정을 할게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네, 좋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박 위원장님 이해를 좀 해주시고 법무법인은 지금 계양이기 때문에 양해를 하고 공직자들은 다 나갔어요. 저쪽에서 하시면 돼. 그렇게 하시고 네. 죄송합니다 이런 토론을 그렇게 진행. 저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이쪽에 계신 분 어디서 오셨죠? 경찰서 정보관이신가요? 그 다음 왜?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정보관님을 여기 계시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나가는 걸 원하시면 뭐 나가라고 하셔야죠. 저희가 여기서 싸우려고 온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보관님 나가는 거를 원하십니까? 박흥서 위원장님 얘기해 주세요. 바깥에 나가 계시는 게 낫겠다. 예. 안에 계실 그러면 저기 계양에서 오신 정보관님 부탁드릴게요. 대학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대학 정보과는 우리한테 중개해주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청하면서 전혀 저기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가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계양 대책위에서는 여기 계양의 정보관님이 계신 게 좋겠다고 했으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여기 계셔도 됩니다. 네. 저쪽 끝에 두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장 무슨 과? 저는 도시개발 녹지과? 도시개발과? 하나님에서 나가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뭐 자기 단체에서 그 지역에서 오신 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입장을 좀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가라고 하신 분들 더 없잖아요. 이제 저희가 얼굴 모르는 사람들도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질의해 주세요. 먼저 왕숙지구 주민대책위원장 이종익입니다. 그간 정형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형영향평가 초안 작성 내용이 사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저희 그 주민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너무 허실이 많고 잘못된 게 많은데 너무 저속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토부에서는 그 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공청회 그 남양주 1, 2를 끝까지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 분위기도 충분히 알고 또 내용에 대해서도 그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다 들었기 때문에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뭐 답변 과정에서 LH나 그 관련 그 담당자들 설명 과정에서 약간 그 좀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설명 자체 내용이 부족한 부분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 설명 자체도 또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건 솔직히 제가 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 전략방향평가 지금 또 딴 지구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LH에서는 지금까지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지구에 대해서 전략방향평가 초안서를 만들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제 계속 진행해왔던 그 경험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작성을 했고 그리고 또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일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내용은 어느 정도 담겨져 있다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토부나 LH에서는 당연히 뭐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주민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너무 유식합니다. 오히려 왜 전략영향평가를 왜 하는 건지 그 실질적으로 내용 자체를 보면 뭐 필요한 것도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적에는 세금 낭비라고 봅니다. 사실상으로 저희 왕수지구에도 2억 9,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실 저희 농촌 지역에서 하루 뭐 10만 원, 20만 원 벌라고 이 대학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많은 돈이든지 적은 돈이든지. 그러나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세금이 쓰여지는 걸 이렇게 보면 허가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략영향평가가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이행이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세금 낭비 차원에서도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행하시려고 하면 제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고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전략영향 평가를 해서 동감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내용이 충실하게 해주기 전에는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를 이제 전략환경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끝내고 이제 환경부 이제 협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게 일단 환경부 정부 내 일단 환경부의 위치가 각 정황 환경부를 제한 다른 개발 소위 이제 개발 사업과 관련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환경부 차원에서는 그 부처 차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들이 공무원 시작이 한 20년 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국민들의 인식 수준도 굉장히 낮았고 그때는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위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추진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개발 중심의 그런 관점에서 추진되는 수 있지만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여기 대표분들도 인식하고 있지만 국민들도 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고 뭐 가장 쉽게 지금 불만을 터뜨리는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처 담당 부서인 환경부에서 이렇게 뭐 요식 행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전략환경평가 초안에 대한 이제 협의 절차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다 구체적인 환경 문제는 사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그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협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초안 단계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초안 단계에서 이제 협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또 보완하면서 환경부와 충실하게 협의해 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왕수 1지부 총무 맡고 있는 이강재입니다. 6월 26일 날 1차 공청회 했죠. 그리고 7월 12일 날 2차 공청회 예정돼 있는데 저희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참여를 안 한 이유가 제가 1차를 해보니까 야 정말 이거 정보기관이 정말 요식적으로 하는구나. 이거 무슨 이유로 이 공청회를 해야 되나 정말 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제가 법 조문을 한번 제가 관련 조문을 한번 잠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영향평가법에 보면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부실 작성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멸첨에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 기준 이렇게 하고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현황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환경 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 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사 등에 제시한 경우 이거 말고 쭉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초안에 보면은 한 가지 예만 드릴게요. 겨울에 조사한 거잖아요. 원래 1년 4개월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거짓 부실로 작성하게 되면 다 고발 조치하고 다 감사받고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다 딴데 몇 군데 다 지적된 사항이에요. 이게 우리 왕숙 1지구만 지적된 게 아니고 이 앞에 갈매지구, 진접지구 다 지적된 사항이에요. 이 왕숙 2지구. 근데 이거 갖고 소송 걸었잖아요. 소송 결과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갈매 2지구의 소송 결과 보고 제가 정말 웃음뿐이 안 나왔어요. 웃음뿐이. 이게 행정부뿐만 아니라 이 사법부도 순전히 엉터리 판사가 그렇게 엉터리 판사가 있을 수 있나 대한민국에 10매까지 걸었는데 다 이의 없다고 나와. 다 이의 없다. 에? 아니 도대체 그렇게 문제가 많고 누가 제3자가 보더라도 엉터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결론 딱 떼놓고 10매까지 다 이의 없다라고 나왔어요.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하지 이게 지금 법에 나와 있는 내용, 법에 별첨으로 거짓 부실 작성할 경우에 이거 거짓 판단 기준을 제가 인용해 드린 거라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부실 작성한 게 한두 건이 아닌데 다 그냥 이의 없다고 결론을 내놨어요. 이게 무슨 이게 환경영향평가고 사법부조차도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판결을 내리는데 물론 이제 그 1심이기 때문에 2심 대법원 가면 달라질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순전히 엉터리 국가기관이 다 엉터리다는 얘기예요. 엉터리. 법을 만들어 놓고 법 지키지도 않는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 하는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제대로 하시든가 아니면 법을 다 바꾸고 제대로 정말 지킬 수 있는 법으로만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단장님 이거 지금 실제 참석도 해보시고 했으니까 느끼시는 게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법 조문대로 다 이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굉장히 좀 거짓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진실인지 거짓인지 나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좀 부실 작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약간 좀 개념 자체가 상대적 개념이라서 이제 이게 부실을 하냐 아니면은 부실을 하지 않느냐 이 판단은 사실은 좀 주관적으로 좀 각각 좀 달리 또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발매 역세권 부분 소송 진행된 것하고 최근에 이제 소송 결과가 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에 걸쳐서 좀 읽어봤습니다만은 이제 판결문에서 이 몇 가지 지금 다 인정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몇 가지 인정한 부분은 있어요. 인정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이제 침해 부분, 이게 정부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어쨌든 원치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침해가 있다는 부분은 또 인정을 했고, 다만 이제 이게 이 위법성을 다툴 만큼 위법하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 과정이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 침해 부분하고 공익 자원의 평량을 통해서 이제 이런 공익을
적용할 만한 그런 큰 위법성은 아니다. 뭐 이런 형태로 논리를 전개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에는 법원의 판결이 이건 뭐 소문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 대식위원들이 주장하시는 늘 주장하시는 부분들은 다 인정은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공익을 공익 목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사회재산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논리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실작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LH 차원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대한 했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100% 완결된 그런 자료는 뭐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위협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좀 보완하면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그 진행이 지금 이제 공청회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행이 이제 어떤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시죠. 이제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초안에 대해서 이제 공청회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보완할 부분 좀 보완해서 이제 환경부랑 협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환경부랑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제 그 협의가 끝나면은 저희 그 지구 지정하기 전 단계인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그럼 저희 왕숙 2지구 같은 경우는 그 2차 공청회까지 했어요. 다. 근데 왕숙 1지구는 이제 1차에 끝났는데 왜 저희가 이걸 했냐? 네? 왜 이걸 했냐면 너무 문제점이 너무 많다 이 얘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를 그 교수님을 모시고 이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한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분석을 해본 결과 이거는 너무 부실하고 거짓, 허위, 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거기에 또 맞는 것도 일부분 있는데 거의 너무 허술하고 거짓으로 작성이 된 게 숱하다 이 얘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뭐 여기 이제 그 환경부로 이제 이거를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조목조목 하나하나 넘기기 전에 예? 문제점을 갖다 이제 제출할 거예요 국토부에 다시. 예? 본안에 넘기기 이제 본안으로 넘길 거 아니에요 환경부로.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투성이고 내가 봐서는 그래서 저희는 또 공청회를 2차까지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어디까지가 문제가 있는지 예? 그걸 한번 따져보려고 2차까지 했어요 저희는. 네, 왕숙일에서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그거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우리 이 환경영향평가 초안 자체가 조금 아까도 부실, 법을 위반 그런 얘기 다 나왔죠. 그래 놓고 볼 때 이 기간이 엄청 짧은 기간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려다 보니까 내년 10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용역이 이 초안 설명회 공청회 1차, 2차를 하고 난 이후에 어젯밤에 맹꽁이 소리 듣겠다고 밤 9시에 왔어요. 비도 안 왔는데 비가 쏟아져서 골차에 물이 줄적줄적하고 웅덩이 물이 보여야 맹꽁이가 나와요. 땅속에서. 개구리는 논에 물놀이에 다니면서 돌아다닐 수 있지만 맹꽁이는 습지를 다니면서 다니기 때문에 토양에 수분이 없고 물이 없고 비가 안 오면 절대 나오질 않아요. 죽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하태하 사무관님은 둘이서 아시겠지만
맹꽁이 소리 녹음하고 있다 들려드릴 거예요. 그게 6월 18일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날 밤에. 그리고 그 차에 물이 막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때 맹꽁이가 마침 제가 우리 사무실 주위를 돌다가 문단속 하러 나갔다가 가니까 맹꽁이가 올길래 우산을 받쳐들고 옆에 차는 지나가고 그래서 시끄러워서 그 소음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를 녹음을 했고 근데 어젯밤에 왔더라고요. 어젯밤에 2명이 와서 맹꽁이 소리가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주유소 근처에 와서. 예,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게 맞죠? 공청회 과정에서 일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다시 보완하는 과정에서 현장 가서 이제 조사도 하고 하는 걸로. 그래서 그거 조금 그 후에 말씀드리고 맹꽁이 소리 더 들어보시죠. 이게 비 소리에 비가 쏟아져서 비 우산에 떨어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소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허리 녹음했다고 할까봐 음성 집어넣고 깜짝 놀랐어요. 계속 맹꽁이 소리 2019년 6월 18일 밤 10시 30분경 녹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맹꽁이들의 소리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맹꽁이 소리? 맹꽁이가 그쳐버릴까봐 제가 조그맣게 목소리를 넣은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확인하느라고. 이거 안 넣었으면 어디서 뭐 맹꽁이 소리 어딘지 얼마든지 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소음이 엄청 시끄럽고 우산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 일부러 제가 잡으려고 밤중 10시가 넘어서 그걸 소리를 녹음을 하게 되고 아 이걸 한번 들려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젯밤에 와서 그 뜨거운데 맹꽁이 소리 찾겠다고 다니는 사람들 볼 때 이게 지금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초안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지금 그걸 조사를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그거예요. 이미 이게 작년 10월에 해서 LH와 포스트 엔지니어링이 10월 25일 날 용역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발주자라고 자기네들이 칭하고 4개 업체 대한환경, 해성환경, 청록환경, 녹인환경을 시국자로 해가지고 18년 12월 23일 날 착수일로 해서 2019년 10월 24일까지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과업 완료 시까지 각각 금액을 설정 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용역계약서도 그 작은 글씨로 써진 거를 제가 돋보기 쓰고 확대경을 들이대면서 살펴보니까 네. 일금 2억 9,400의 계약을 포스트 엔지니어링이 해가지고 4개 업체에다가 1억 4,265만 6천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포스트 엔지니어링은 그거 4개 업체에다 주고 수익금이 됐는지 수익금이 안 됐는지 몰라도 1억 5천 얼마를 현재 자기네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4개 업체는 10월 달까지
올 10월 달까지 조사 기간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책은 나왔고 그걸 가지고 설명회를 했고 또 공소회를 1차, 2차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받고 했는데 제가 그걸 하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지적한 사항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하고 서면 뭐 그 외에 탐문 등등 해가지고 책을 완결을 해서 이 초안을 보단으로 만들어서 환경부하고 협의한다고 돼 있죠. 예. 이거는 절대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초안이 제대로 작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보단으로 넘어갑니까? 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 초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했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조사를 해서 본안을 만든다? 우리도 모르는 내용이 들어갈 텐데요. 그리고 여기 환경보존 159페이지에 보면 생물다양성 서식지 현황조사 조사 항목 식물상, 식생, 육상동물, 특정 야생 법정보호종 왜 이런 거를 다 현지 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현 시기에 그 적절한 시기에 현지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사 범위 계획지구의 주변 지역 500m 이하 이렇게 돼 있지만 조사 시기는 1월 8일부터 1월 10일, 1월 14일부터 1월 16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주변 지역에 대한 이렇게 돼 있는데 3월 18일까지 5월 3월 18일까지 조사를 했어요.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사 방법 문헌조사 문헌 고구려 시대 때 호랑이가 대답해서 호랑이 조사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인용문헌 현황, 인용문헌, 식물상민 식생, 남양주 진건 기업형 임대주택 이때 조사한 거 이게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별내선 복선 전철 때 2016년 14년 4차 전국 자연환경조사 덕수 일대 식물상 이거 등등 해서 별내선 복선화 2016년 14년 이런 거를 문헌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인용문헌 이래가지고 또 여기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로 해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이게 엉터리 어처구니가 아니라 이건 엉터리 허위예요. 허위. 있었던 게 이때 있었던 광명의 큰 학생가 다 날아가고 없다고 할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환경영향평가 초안이라고 해서 이걸 보충을 해가면서 본안을 넘어간다? 이건 3개월 조사했으니까 나머지 9개월 마저 조사하셔서 제대로 책자 만들어서 설명회 하고 공청회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법 어딨어? 이 부분 답변해 주세요. 아니요, 반장님. 없죠. 일단은 계속 읊지 마시고 물어보시고 답변 받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이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이래 해서 잘못됐으니 설명회나 공청회를 다시 할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잖아요. 딱딱 물어보고 답변 받고 하세요. 계속 읊지 마시고 답변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맹꽁이 아까 맹꽁이 소리 그때 공청회 때도 들려주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략환경평가 초안 작성할 때 물론 모든 걸 탐문 조사하고 실제로 다 하고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반드시 이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문헌 조사도 예를 들어서 정말 도로시대 문헌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가장 이제 최근에 조사됐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모든 조사 과정에서 이 전략환경평가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문헌이라든가 이런 거 살펴보면서 이 지역의
과거에는 어떤 군종들이 살고 있었고 어떤 그 식물군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보여요. 근데 그것만 하면은 문제인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사계절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계절 조사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부터 가장 좋은데 이번에 할 때는 뭐 1월달 한번 하고 3월달 한번 하고 그러니까 5월달 뭐 추가적으로 5월, 6월달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요. 사실 그 이제 규정상을 보면 뭐그 가장 식물상, 동물상에서 가장 그 종 조성이 왕성한 시기에 뭐 조사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뭐 사계절 조사해라 하면은 뭐 가장 정답이고 이제 그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일부 계절별로 뭐 한 3계절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절차상 내용상 뭐 완전히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보완해서 어차피 초안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초안을 완성시켜서 초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본안으로 가기 위한 사실 기초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안을 작성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본안을 만드는 거죠. 본안을 만들고 난 뒤에 그 본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기초 자료가 부실할 때는 본안이 제대로 작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추후에 보완한다는 거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 안 되는 거고 여기 법칙 어디 부분 원칙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짓으로 작성한 자, 누락 또는 부실 등을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번에 지금 10월 달까지도 계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짧은 시간에 이거를 책을 만들으라고 독촉을 해야 되는지 이게 3개월 만에 만들어서 급히 급조를 해서 한마디로 급조한 거죠. 맨 문헌 말람지트러지 풀 그 외에 동식물은 하나도 안 보고 여름에 나오는 건 하나도 볼 수 없었잖아요. 그 이후에 책을 만들어서 그 전에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후에 보충을 한다. 초안에 없는데 본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초안은 제대로 작성하고 기초가 없는 공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건물이 올라갑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런 거를 누가 지적을 제대로 안 하고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공청회할 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선례로 선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걸 볼 때 저희는 이거 그냥 못 봐줍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이 책 제대로 만들어서 설명회하고 공청회해서 본안도 가더라도 그만큼 그 기간을 가지고 아니 술이 있지도 않은데 술독 따서 먹겠다는 것이 더 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땅 강제수용 딱지 붙여서 내 인생에 왜 강제수용 딱지를 붙입니까? 우리 땅에. 그래서 뺏어가요? 공공주택특별법이 헌법 위에 있습니까? 어떻게 국민은 다 죽여요? 국민을 위한 법인데 누굴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에요? 이런 거라도 제대로 지켜주세요. 이거 안 지켜주면 우리 진짜 고발할 거예요. 고발할 거라고요. 이 초안 잘못됐으니까 사계절 조사하셔서 제대로 작성하고 빠진 거 있나 누누이 살펴서 해서 공청회 다시 하시고 5월 10월까지 조사 다 끝내서 다시 책 작성해서 하시자고요. 그래야지 우린 인정을 하지 그 이전에는 인정 못합니다. 이거 그냥 본안을 넘어가면 저희 가만히 안 보겠어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간담회 하면서 뭐 하면서 결국은 수박 겉핥기 형식에 구애돼가지고 우리가 들러리 선거뿐이 안 됐어요. 뭐 어디 신문에 보니까 60회 동안 공청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뭐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이 3기 신도시 순항하고 있다고 이런 내용을 국토부 여기 막 붙여서 이렇게 해서 뿌려줘.